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우리 어저께 마지막에 사용했던 3-1 피아노라는 파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트 2 유형 분석의 챕터 2에서요. 3-1 피아노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스타일을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울게요. 110페이지고요. 어저께는요. 우리가 아마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찍어놓은 단락에 적용시키는 단락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피아노란 무엇인가 하는 이 단락에 있는 서식이 마음에 들면 이 단락을 클릭해놓고 홈 탭에 여기 스타일 쪽에 가서 선택한 그 단락의 스타일로 새 스타일 만드는 게 바로 스타일 만들기, 스타일 갤러리 쪽에서 스타일 만들기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뭐 스타일의 이름을 뭐 피아노라고 주면은 그런 피아노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딱 지금. 그럼 내가 이 피아노 스타일을 딴 데서도 줄 수 있는 거죠. 피아노의 구조에도 이렇게 피아노 스타일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등록시켜 놓는 거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등록시켜서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스타일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단락 스타일도 있고, 문자 스타일도 있고, 또 표 스타일도 있고, 목록 스타일도 있고, 어, 다 다른데, 네. 어저께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그냥 단락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락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냥 그 찍어놓은 단락의 전체에 다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근데 110페이지는 문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블록 지정한 텍스트에만 적용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를 블록 지정하면은 그 블록 지정한 텍스트에만 그 스타일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자 스타일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형식은 문자, 기준은 기본 단락 글꼴로 선택하고 HY 헤드라인, M, 또 글꼴 굵게 밑줄, 글꼴색 진한 총록 강조 1로 적용하는 강조 문자라는 새 스타일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적용할 거 아니면 그냥 빈 단락을 찍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애초에 만들 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런 빈 단락을 찍고 하시면 좋아요. 저처럼 이런데 커서의 위치를 이런데 찍어놓고 배우세요. 어딘가에 적용할 거면 그 적용시킬 곳을 블록 지정하고 하면 좋긴 좋은데 어디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런 긴 단락을 찍고 하세요. 네. 그래서 어, 새 스타일을 만들 거라서 스타일을 만들 때 우리 어저께 어떻게 했었냐면요. 여기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이 스타일 창을 띄우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갤러리 말고 바로 이 화살표 단추. 스타일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또 길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는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옮겨 놓으면 이상한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험실. 근데 보통은 여기 있는 게 기본이고요. 오른쪽에. 스타일 창에서 새 스타일을 만드는 단추가 이 플러스 단추. 요거였죠. 새 스타일을 만들게요. 새 스타일 단추를 누르고 스타일의 이름이 뭐죠? 강조 문자라는 새 스타일을 만드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강조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강조 문자. 또 기준은 기본 단락, 이게 문자 스타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참, 스타일 형식을 문자 스타일로 바꾸는 순간 아마 기본 단락 글꼴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스타일 형식 문자, 단락에 적용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 가지 그 스타일들이 뭐 표 스타일도 있고 목록 스타일도 있고 막 다양한 게 있다고 했죠. 문자로 바꾸면 기본 단락 글꼴로 잡힙니까? 네. 그리고
굵게 하는 단추, 눌러져 있네요. 볼펜은. 또 밑줄 넣는 단추, 굵게 밑줄, 여기 밑에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요. 그리고 또 글꼴색은 진한 청록, 강조 1을 적용하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글꼴색도 바꿔주셔야 합니다. 글꼴색 자동되어 있는 것을 진한 청록, 강조 1 정확한 걸로 바꿔주세요. 저처럼. 그다음에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색깔은 강조색이면 테마 색깔이 있습니다. 위에. 네,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이렇게 강조 문자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디에 적용하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현악기와 타악기의 뭐 특성에 적용하라, 뭐 1페이지에 현악기와 타악기의 특성이라는 글자 텍스트에 적용하라 하면 그 글자를 블록 지정하고 강조 문자 스타일을 이렇게 주시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문자 스타일은 블록 지정한 텍스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2페이지로 가보시고요. 방금 했던 문제 중요했고, 112페이지 문제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2, 3페이지의 표에 서식 적용 대상을 표 전체로 선택하고, 굵게 모든 테두리 선두께 1포인트, 테두리 색 진한 보라 강조로 가운데 맞춤 적용하는 표 강조 서식이라는 표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2페이지로 가보시죠. 이 페이지의 밑에 뭐 그랜드 피아노 뭐 하는 표가 있죠. 업라이트 피아노 이 페이지 밑에 쪽에 이 표를 선택하시고 이 표의 어, 서식을 이제 또 표 스타일로 또 만들면서 그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테이블 디자인 탭 생기죠? 표를 찍으면 또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여기 표 스타일 갤러리를 또 눌러보세요. 표 스타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없는 스타일을 또 우리가 만들어 줄 거면 표 스타일 새로 만들기가 있죠? 밑에. 표 스타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표를 찍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 스타일, 표 스타일 갤러리 자세히 눌러가지고 표 스타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나서 표 스타일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표 강조 서식. 스타일 이름은 표 강조 서식. 그리고 적용 대상은 표 전체로 잡혀 있나요? 표 전체로 해서 어, 일단 굵게 그리고 여기 글꼴을 굵게 하는 겁니다. 글꼴 굵게 하고 또 모든 테두리의 선 두께는 1포인트. 지금 2분의 1포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굵게 하고 1포인트로 바꿨고 또 색깔도 네. 진한 보라, 테두리 색은 진한 보라 강조 5에 80%더 밝게 자동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진한 보라 강조 5에 80%더 밝게 얘네요. 저처럼 정확한 거 찾으세요. 요 색깔입니다. 80% 밝게, 60% 밝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든 테두리에 그렇게 네, 들어가게 돼 있죠? 눌러보시면 모든 테두리로 안 돼 있으면 모든 테두리 잡아주셔야 되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이걸 눌러야지 적용되거든요. 안 누르면 안 됩니다.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그리고 그 채우기 색은 진한 보라 강조 5에 50%더 어둡게 또 선택해서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색 없음 돼 있는 것을 또 진한 보라 강조 5에 50%더 어둡게 진한 보라 강조 5에 50%더 어둡게가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네, 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은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를 설정했죠? 뭐 굵게, 선, 굵기, 색깔, 또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 또 채우기 색, 가운데 맞춤까지 차례대로 다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런 모양으로 표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보인다면 미리 보기에 보인다면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표 강조 서식으로 하셨죠? 확인하면 적용됩니까? 아, 적용이 아직 안 됐구나. 근데 그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도 표가 있습니까? 3페이지에도. 아, 이게 걸쳐져 있는 거구나. 아, 네, 아닙니다. 이게 적용하면 이게 연결된 겁니다. 이 3페이지의 표에 이렇게 났었죠. 네.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바로 우리 적용된 겁니다. 눌리면. 네, 이 표 스타일을 만들었으면 클릭해서 꼭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계속 이걸 써먹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는 표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수정하여 글꼴 크기를 14포인트, 또 1, 2, 3 번호 매기기를 적용한 후 단락에 들여쓰기 왼쪽으로 0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어, 소제목이라는 스타일을 또 수정하여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어, 홈 탭으로 오셔서요. 스타일, 이제 홈 탭으로 가야 됩니다. 혹시 소제목이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스타일 갤러리에서 홈 탭에. 네. 소제목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수정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쪽. 소제목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수정. 네. 그래가지고, 어, 얘를 갖다가 글꼴 크기를 14포인트, 또 1, 2, 3 번호 매기기를 적용한 후,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글꼴 크기는 14포인트로 해주시고요. 또 1, 2, 3 번호 매기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번호 매기기 할 때는 또 밑에 서식의 번호 매기기로 하시면 됩니다. 글꼴 크기 14포인트로 바꿨고, 밑에는 서식의 번호 매기기. 그래서 번호 매기기 그 1, 2, 3 번호 매기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 매기기 쪽에서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들여쓰기 왼쪽 0으로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여쓰기는 또 서식의 단락으로 가보시죠. 다시. 그럼 서식의 단락에서 혹시 들여쓰기가 왼쪽에서 0.78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서식의 단락에 가보면 이거를 그냥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예 들여쓰기 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죠.
됐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까지. 소제목 스타일이 이렇게 번호 매겨지면서 이게 소제목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바뀌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타일 관련된 문제들 좀 계속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타일 수정하는 것도 시험에 꼭 나오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수정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음 11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116페이지는 제목 투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단락에 소제목 스타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목 투 스타일이 적용된 단락들을 다 찾아서 소제목 스타일로 변경하는 거는요. 어저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홈탭의 스타일 갤러리에서 갤러리 자세히 열어보세요. 제목 투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마우스 오른쪽 같은 서식 선택이란 말로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모두 선택 또는 같은 서식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거 한 적 있죠, 어저께. 스타일을 찾으려면 그냥 스타일 갤러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같은 서식 선택으로 이렇게 예, 잡아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제목 스타일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됐으면 네 개가 선택이 됐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소제목 얘하고 이렇게 막 제목 투 스타일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개가. 그럼 소제목으로 그냥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같은 서식 선택한 다음에 그렇게 소제목 스타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수정이 됐으면 딴 데 클릭해서 빠져나오세요. 선택돼 있으면 딴 데 뭐 이런 데 클릭해서 본문에 아무 때나 클릭해서 빠져나오세요. 그다음 117페이지로 왔습니다. 요약 스타일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요약 스타일이 있죠? 요약 스타일을 이 스타일 창에서요. 스타일 창이 안 열려 있는 분들은 스타일 창을 여세요. 요거 눌러서 스타일 창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탭에 스타일 창을 띄우고 요약 스타일이 있습니까? 스타일 창에. 거기 커서를 갖다 대면 또 화살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약 스타일을 요약 삭제해가지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해 주십시오. 삭제가 됐나요? 뭐라 합니까? 네, 이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삭제할 때는 그냥 그 스타일 창에서 그 눌러가지고 네, 해당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네, 그 스타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이제 11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네, 118페이지로 왔고, 노멀점 DOTM 문서에서 3-1 피아노 디오시엑스 문서로 표준이라는 스타일을 복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노멀점 DOTM이라는 파일은요, 기본 서식 파일입니다. 근데 기본 서식 파일에서 현재 문서로 표준 스타일을 복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 서식 파일, 노멀, DOTM,
문서 파일에서 어, 현대문서로 파일 복사 이런 거는 어, 원래 이제 어디서 하는 게 정석이냐면 개발 도구 탭에 서식 파일 그룹에서 문서 서식 파일이라고 있어요. 문서 서식 파일에 구성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개발 도구 안 나오면 어디서 꺼내죠? 개발 도구 안 나오면 어디서 꺼냅니까? 지금 이거 쓸 건데 개발 도구 문서 서식 파일을 쓸 건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꺼내야 되거든요.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어디서 꺼냈나요? 개발 도구. 나중에 막 매크로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또 여기 컨트롤 작업도 해야 되고 개발 도구를 쓸 일이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안 나오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고. 그럼 어디서 꺼냈었죠? 파일의 옵션에서. 파일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가가지고 여기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꼭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시험 시에도 개발 도구 자꾸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거든요. 메뉴가 예, 그 프로젝트마다 초기화됐다가 뭐 바뀌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면 꼭 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개발 도구. 중요합니다. 개발 도구 탭 표시는 파일 탭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체크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의 문서 서식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노멀이 잡혀 있나요? 노멀이라는 기본 서식 파일이거든요. 이 문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서식 파일입니다. 근데 노멀의 서식 파일 중에서 표준 스타일을 복사를 할 거거든요. 노멀도 뭐 표준 스타일도 있지만 뭐 다른 스타일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노멀이라는 서식 파일에는. 근데 다른 스타일까지 다 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표준 스타일 하나만 현재 문서로 복사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 도우미라는 것을 불러야 돼요. 처음에 근데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문서 서식 파일 여기 구성 도우미 불러보세요. 아, 물론 뭐 책에서 하고 있듯이 책은 개발 도구를 안 쓰고 요거를 눌러가지고 스타일 관리 쪽에 가가지고 가족이 및 내보내기로 가가지고 뭐 여기서 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건데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스타일 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보통 스타일 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개발 도구의 문서 파일 구성 도우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타일 탭에서 우리가 노멀에 있는 표준 스타일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쪽에 표준 스타일을 건드리면 안 되고 노멀의 표준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노멀의 표준을 선택했으면 복사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요? 네,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면 문제에서도 그냥 복사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yes 하면 됩니다. Yes.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아마도 닫기 누르는 순간 조금 바뀌죠, 뭐가. 이 기본 그 표준 스타일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 표준 스타일들이 글꼴이 원래 뭐 HY 겸명종가 이랬네요. 근데 우리가 표준 스타일로 이렇게 복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글꼴이 맑은 고딕체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표준 스타일이 가장 일반적으로만 그냥 가장 기본 스타일이거든요. 그 표준 스타일들이 노멀에 있는 표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120페이지의 적응 문제는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3번하고 4번, 5번. 3번, 4번, 5번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 참고로 그 문제 2번에 뭐 그 어떤 구역 안에 무슨 무슨 단락까지 문단을 이 수준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뭐 1수준, 2수준 하는 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바깥쪽이 1수준인데 내가 들여쓰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기 들여쓰기를 하면 할수록 2수준, 3수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피아노의 뭐 구조 이런 그 1페이지에 보면은 뭐 피아노의 구조, 뭐 피아노란 무엇인가 이게 1수준이라면 여기서 여러분도 그 들여쓰기 하는 단추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탭 키를 여기 딱 해봐 뭐 그런구나. 들여쓰기 이거는 피아노 구조 쪽에서 있어요. 피아노 구조 쪽에서 들여쓰기 단추를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여쓰기가 되나? 네. 그 피아노의 종류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이렇게 내어쓰기를 할 때 그게 1수준, 2수준. 왜냐면 이런 수준별로 1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수준별로 글머리 기호가 달라지는 그런 목록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준을 바꾸게 되면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숫자에서 뭐 이렇게 A로 바뀌고 또 뭐 들여쓰기를 하면 또 뭐 이렇게 뭐 로마 문자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그런 경우 들여쓰기를 해서 2수준, 3수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120페이지 적응 문제는 3, 4, 5번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서 해보시고요. 이제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문서 블록이나 여러 가지 또 디자인 요소들을 생성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122페이지로 와보시고요. 필요한 파일은 이제 챕터 3에 있겠죠? 어드 예제 챕터 2, 파트 2 요형 분석의 챕터 3에서 빠른 문서 요소 1-1 빠른 문서 요소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예, 문서의 속성을 또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넣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122페이지는 일단 여행 상품 소개라는 주제를 갖는 문서 속성을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서 속성은 파워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파일 탭에 정보에 있습니다. 파일 탭으로 가보시죠. 파일 탭에 정보에 오른쪽에 속성 많이 있는데요. 주제 속성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파일의 정보, 파일 탭의 정보에 왔을 때 주제 속성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속성 표시를 하면은 더 열리는 게 있죠. 파일 탭의 정보에 모든 속성 표시로 주제 속성에다가 여행 상품 소개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상품 소개.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문서의 머리글에 주제 속성을 삽입하고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문서의 머리글에 옆에 이제 123페이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123페이지가. 방금 우리가 넣은 이 주제 속성을 머리글에서 불러서 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회사 속성도 있고 바로 밑에 뭐 만드니도 있고 뭐 이런 속성들이요. 다 머리글이나 바닥글에서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 속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머리글이나 바닥글에서 또는 뭐 또 다른 표지 같은 걸 만들 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불러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속성을 넣어놓으면 일단 백스테이지로 돌아갈게요.
백으로 돌아와서 123페이지에서는 이제 머리글의 주제 속성을 삽입하고 오른쪽 맞추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머리글 바닥글 넣을 때는 삽입 탭을 이용합니다. 삽입 탭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서 머리글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머리글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리글 편집 눌러서 이런 것들을 바로 넣으면 이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소거든요. 문서 블록이라고 하는데 눈금, 모션 이런 것들을 지금 넣지 마시고 그 삽입의 머리글에 머리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글 편집 모드로 왔으면 주제 속성은 여기 머리글 바닥글 도구에서요. 그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라고 있죠?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에 와보시면 문서 속성 가가지고 머리글 바닥글 그룹이 그 도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하고 똑같은 건데 하여튼 여기 삽입 탭에 있는 거하고 빠른 문서 요소에 문서 속성에 가가지고 머리글에 뭐 넣으라고 했습니까? 주제 속성을 넣어달라 했죠? 주제 속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 주제 속성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R 누르면 컨트롤 R이 오른쪽 맞춤이거든요. 라이트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컨트롤 L 하면은 왼쪽 맞춤. 레프트.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컨트롤 C가 원래 센터지만 그 컨트롤 C는 복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E로 하면은 그 센터. 가운데, 가운데 정렬. 되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R로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홈 탭에 또 오른쪽 맞춤으로 홈 탭에 단락 부분에서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거나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했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본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거나 머리글 바닥글 도구에 머리글 바닥글 닫기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본문 쪽이 편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글 바닥글을 넣었으면 저처럼 머리글 바닥글 닫기로 빠져나오는 것도 신경 쓰세요. 중요한 문제는 본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125페이지로 와보시죠. 문서 상단에 트래블 여행사부터 이메일 문단까지 내용을 여행사 안내라는 이름의 문서 블록으로 지정하고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서 블록이라는 것이요. 아까 여러분이 삽입의 머리글에 갔을 때, 이 눈금, 모션, 뭐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요소들이 문서 블록입니다. 그래서 문서 블록이란 그 갤러리에 등록시켜 놓고 빠르게 불러 쓰는 요소를 말합니다. 문서 블록은 갤러리에, 갤러리가 뭐 머리글 갤러리, 바닥글 갤러리, 목차 갤러리, 뭐 텍스트 상자 갤러리 등등 여러 개 그냥 디자인 요소를 모아놓은 거죠. 갤러리에 등록시켜서 빠르게 불러 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서 블록을 우리가 그 지정을 어떤 뭐 범위를 지정해서 문서 블록으로 등록시키거나 뭐 어떤 그림이나 도형 같은 것을 문서 블록으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갤러리에다가. 어,
문제에서 트래블 여행사부터 이메일 문단까지라고 했으니까요. 네,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세 줄이죠. 처음에 이 네 줄인가요? 하여튼 네 줄. 다 잡으세요. 저점 왼쪽 여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잡으면 블록 지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 블록으로, 그 여행사 안내라는 이름의 문서 블록으로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삽입 탭에서 여기 텍스트 그룹에 빠른 문서 요소라고 있습니까?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빠른 문서 요소에 가보면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하는 게 있죠. 이렇게 블록 지정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은 여행사 안내, 여행사 문서 블록의 이름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가 맞는지 그냥 이렇게 잡혀 있을 건데 확인도 해보시고요. 머리글 갤러리 하라면 머리글 갤러리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거냐면요. 확인하면 이제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 여행사 안내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 새 문서 만들어서 뭐 또 넣으라고 뒤에 나오네요. 126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된 여행사 안내를 삽입하라고. 그리고 삽입한 문서 블록에 트래블 여행사 글자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변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문서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네, 파일 탭에 가서 파일에 새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컨트롤 N도 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새 문서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삽입 탭에 가야겠죠? 방금 여러분이 삽입 탭에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을 시켰지 않습니까?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빠른 문서 요소에 여행사 안내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나서 트래블 여행은 블록 지정해가지고 트래블 여행을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글꼴 색깔을 표준색 파랑으로 변경하라고 했죠. 트래블, 네, 아무튼 트래블 여행사 이거 네, 글꼴 색깔을 바꿔주세요. 홈 탭에서 글자 색을 파랑 색깔로요. 정확한 파랑 색깔로 하셔, 정확한 파랑 색깔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여행사 안내 문서 블록의 범주를 회사 소개로 변경하고 해당 단락에 내용이 삽입되도록 변경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127페이지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이제 어떤 범위를 또는 뭐 단락이나 이제 뭐 텍스트, 그림, 네, 도형 이런 것들을 문서 블록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면 딱 블록 지정을 해놓고 뭐 그림이면 그림을 찍어놓고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에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 저장, 뭐 선택 영역을 머리글 갤러리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127페이지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기존의 문서 블록을 수정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문서 블록을 수정을 하려면 일단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서요. 저처럼 그 빠른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의 빠른 문서 요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문서 블록 구성 도움이라고 있습니까? 네.
이게 그 문서 블록들을 다 한 번에 쫙 보여줄 거거든요. 문서 블록으로 하여튼 갤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요소들을 쫙 보여줄 텐데 그 중에서 여행사 안내라는 문서 블록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 블록 구성 도우미를 불러서 이름이 잘 안 보이면 뭐 이렇게 열너비는 조절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여행사 안내라는 그런 문서 블록이 있어요. 네. 조금만 내려보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근데 여행사 안내 이게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얘를 속성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어넣고요. 속성 편집을 눌러서 어떻게 바꾸라고 했냐면 어, 일단 범주를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사 소개로 변경하래요. 그래서 범주를 회사 소개 범주로 만들어야 되겠죠? 새 범주 만들기를 클릭해서요. 회사 소개를 확인. 그리고 또 옵션이요. 옵션을 또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해당 단락의 내용 삽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 삽입으로 바꿀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해당 단락의 내용 삽입으로 바꿔주세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면 yes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1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또 빠른 문서요소 갤러리에 저장된 여행사 안내를 삭제하랍니다. 다시 그러면 빠른 문서요소에 문서 블록 구성 도우미로 오세요. 블록 구성 도우미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행사 안내. 그 여행사 안내를 또 삭제하라고 하니까 여행사 안내를 선택해서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시면 됩니다. 딱히. 130페이지의 적응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1번하고 2번, 1번, 2번이 중요한데, 그 2번에 보니까 빠른 문서 요소 트래블 여행사 로고가 없으면 그 트래블 여행사 로고 DOCX 문서에서 빠른 문서 요소로 그 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그 로고,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한다는 것이 이제는 어떤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로고가 있는 그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로고 그림을 찍고 그냥 삽입의 빠른 문서 요소에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 저장하면 등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쓰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없다면 시험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 문서 블록에 저장된 그 그래서 그 머리글 아마 그 빠른 문서 요소의 문서 블록 구성 도우미에서 뭐그 내용을 찾으면 있을 건데 그거를 네, 삽입을 해가지고 뭐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 적응 문제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직접 안 해보면 모르겠네요. 적응 문제에서요. 챕터 3 적응 문제로 가서 거기에 3-1번 적응 문제 안에 3-1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일단은 먼저 1번 문제는 결제란 표를 문서 블록으로 이름은 결제란으로 지정해서
표 갤러리에 문서 블록으로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제란 표가 있어요. 결제란 표를 선택을 해보세요. 결제란 표를 이렇게 블록 지정을 것처럼 여기 이 표죠. 이 표를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얘는 문서 블록으로 그 이름을 결제란으로 지정해서 표 갤러리에 문서 블록으로 저장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 그 네, 요걸로 할게요. 그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삽입 탭으로 와보세요. 삽입에 아까는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 저장할 때는 빠른 문서 요소에 가서 선택 영역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 저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삽입의 표에 가서 삽입 탭의 표에 그 빠른 표에 가보면은 선택 영역을 또 표, 빠른 테이블 갤러리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저처럼 삽입의 표에 빠른 표에 갔을 때 선택 영역을 빠른 테이블 갤러리에 저장하는 거 있어요? 맨 밑에? 네, 요걸로 해줄게요. 물론 뭐 빠른 문서 요소로 가서 선택 영역 빠른 문서 갤러리에서 표 갤러리로 바꿔도 되긴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내가 블록 지정한 이 표는 여기 표에 빠른 표에 선택 영역을 빠른 테이블 갤러리에 저장으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요. 이름은 뭘로 한다고요? 결제란으로 지정하고 했으니까 결제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우리는 표 갤러리에 바로 잡힐 거니까 표 갤러리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하기. 그 다음에 문서의 머리글에 문서 블록으로 저장된 트래블 여행사 로고를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트래블 여행사라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트래블 여행사라는 게 없는데 보니까 문서 블록 구성 도우미에 가봐도 트래블 여행사 뭐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트래블 여행사 없죠. 네. 그래서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냐면은 어 그 빠른 문서에서의 트래블 여행사 로고가 없으면 트래블 여행사 로고 DOCX 문서에서 빠른 문서 요소로 등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일단 시험엔 있겠죠. 그 찾아봤을 때. 근데 지금 없으니까 파일을 열어서 여기 찾아보기로 트래블 여행사 로고라는 파일이 있어요. 지금 적응 문제 안에 보니까 이 로고를 선택해서 엽니다. 열고 이 트래블 여행사 로고를 선택하신 후에 텍스트 상장과 같네요. 얘를 딱 찍은 후에 어, 삽입 탭에 빠른 문서 요소로 등록하라고 했거든요. 이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에서 그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의 저장으로 등록을 시켜주세요. 이름은 트래블 여행사 로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여행사 로고로 하고 네, 이게 그 갤러리의 그 위치는 머리글 갤러리 해주실래요? 머리글 갤러리. 왜냐면 뭐 머리글로 그렇게 저장된 머리글에 문서 블록에 저장된 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리글 갤러리에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으면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는 닫아도 돼요. 방금 그 트래블 여행사 로고는 이게 등록하려고 열었던 거니까 파일에 닫기로 닫겠습니다. 파일에 닫기로 닫고 어 아까 우리 열어놨던 그 적응 문제 3-1 지출 결의서에서 삽입의 머리글로 가보시죠. 삽입의 머리글 갤러리에서 혹시
트래블 여행사 로고가 있어요. 삽입의 머리글에서 찾으셔야 돼요. 있나요? 삽입 탭에 머리글에서 쭉 내려보면 트래블 여행사 로고를 머리글 갤러리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걔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니까 얘 텍스트 상자거든요. 저처럼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글에 들어갔으면 테두리 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그렇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글 바닥글 닫기로 빠져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아마 머리글 갤러리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 넣으라고 하는 거겠죠. 네, 130페이지 적응 문제는 하여튼 1번, 2번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아, 3번도 중요하네요. 잠깐 3번까지 할게요. 그 3번은 문서의 바닥글 왼쪽에 회사 속성을 삽입한 후 아까 우리 머리글에 그 주제 속성을 넣고 뭐 오른쪽 맞춤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바닥글에 회사 속성을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삽입에 또 바닥글로 가야겠죠. 삽입에 바닥글로 와서 밑에 바닥글 편집을 눌러야겠죠? 삽입의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고 거기서 바닥글에서 아까 속성 넣는 거 머리글 바닥글에서 속성 넣는 게 어디 있었어요? 머리글 바닥글 도구에 이 빠른 문서 요소 머리글 바닥글 도구 삽입 그룹의 빠른 문서 요소에 문서 속성 중에서 회사 속성이 있습니까? 아까는 주제 속성을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서 속성에 회사 속성을 선택해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삽입된 글꼴의 색을 진한 빨강 굵게로 지정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글꼴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속성을 넣고 나서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3번 클릭을 하면 블록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니 도구모 따다닥 3번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미니 도구모음을 이용해서 굵게 하는 단추 또 글꼴 색 바꾸는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꼴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붉게 하고 글꼴 색은 진한 빨강 색깔로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글 바닥글 닫기로 빠져나와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문 영역을 더블 클릭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편집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빠져나오세요. 머리글 바닥글 닫기로. 네, 챕터 3에 예제 파일 2-1 디자인 요소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테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어,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테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테마는 디자인 탭에 있죠. 디자인 탭에 테마, 디자인의 테마에 오셔서요. 기본 테마가 있습니까? 기본이라는 테마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처럼 디자인의 그 테마의 기본 테마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이 기본 테마의 색깔 그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132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132페이지로 가보십시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강조육 테마색을 RGB 컬러로 변경하여 부드러운 색상으로
이름을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적용돼 있는 강조 6 테마 색깔을 그 변경을 해야 돼서요. 어, 여기에 그 디자인 탭에 또 방금은 테마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테마의 그 색깔, 강조 6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 모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색 단추 눌러서 시험에 이 문제 나옵니다. 디자인 탭에 문서 서식 그룹에 색 가가지고 거기 색 사용자 지정으로 와보시죠. 색 사용자 지정에 왔을 때 색 사용자 지정에서 강조 6에 관련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조 6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조 6 이 계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서 다른 색, 색을 빨강 155 만드셔야 돼요. 155, 녹색 200, 파랑 180. 빨강 155, 색 200, 파랑 180. 이렇게 해서 상대 지정 색깔로 만들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이름을 주셔야 돼요. 이 이름이 뭐죠? 이 색깔의 이름이 부드러운 색상. 지금 이거는 처음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디자인의 색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강조육 색깔을 바꿔서 이름도 따로 주고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용자 지정 색깔이 등록이 됐어요. 이 부드러운 색상이 등록이 돼서 다른 데서도, 다른 문서 작업에서도 이 색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34페이지로 왔습니다. 134페이지는 현재 테마의 한글 제목 글꼴을 슈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설정하여 제목 강조라는 이름의 새 테마 글꼴을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또 바로 이 글꼴 방금 색 눌러서 색 사용자 지정하셨죠. 바로 옆에 글꼴 사용자 지정이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테마에 쓰이는 글꼴도 글꼴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딴 데서도 또 계속 사용자 지정 글꼴로 쓸 수 있도록 글꼴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한글 제목 글꼴을 바꾸라고 했죠. 한글 제목 글꼴을 위에 영어 말고요.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찾기 힘들면 적어도 될 겁니다. 휴먼까지 쳐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름은 제목 강조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름 잘 주고 저장을 하시면 이것도 이제 등록이 됐어요. 글꼴에 맨 위에 또 제목 강조 글꼴로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그죠? 이 테마 글꼴도 다른 문서 작업할 때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등록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시켜 놓으면 이거는 다른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엑셀에서도 이 색깔과 이 글꼴을 쓸 수 있습니다. 테마는 다 공통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 135페이지도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드러운 색상이 적용된 테마 색과 제목 강조라는 테마 글꼴이 적용된 현재 테마를 지역 현황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색상이 적용된 그 방금 우리가 만든 이 색깔 또 글꼴, 이 제목 강조 글꼴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테마로 또 등록을 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제일 왼쪽에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하면은 이제 이 조합이 색깔 글꼴 조합이 테마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디자인의 테마, 현재 테마 저장을 클릭하고 그래서 기본 잡히는 위치에 하셔야 됩니다. 항상 테마는 도큐멘트 테마 폴더에 등록이 돼야지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테마를 가져가서 쓸 수 있고 엑셀에서도 이 테마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만 잘 바꿔서 이름은 지역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 됐죠? 지역 현황으로 이름을 주세요. 그럼 테마로 또 등록이 됐습니까? 디자인의 테마로 다시 와보면은 지역 현황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까? 네, 136페이지 적응 문제는 뒤에 1번, 일단 1번을 해야지 또 그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디자인 탭에서 하는 거죠. 디자인의 테마를 주고, 방금 했듯이 텍 사용자 지정, 글꼴 사용자 지정하고, 또 현재 테마 저장으로 저장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집에서 또 해보십시오. 그 다음 13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파일 3-1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3-1 여행지 목록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인덱스 생성, 이게 아마 참조 탭에서 이제 그 목차 만들고 뭐또 색인 인덱스 하여튼 관련된 것들이 몇 페이지에 있다, 몇 페이지에 있다, 주로 뭐 그런 걸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목차, 뭐 색인, 또 캡션, 또 캡션이 그림 목차거든요. 그 표나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런 걸 표시한 그림 목차고, 그런 주로 목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8페이지의 내용은 이 페이지에 대한민국 여행지 탑 5에 제목 1 스타일, 또 서울의 제목 2 스타일, 또 서울 아래 달랑 위치에 제목 3 스타일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가보실래요? 이 페이지 쪽에 먼저 제일 첫 번째 줄에 그 대한민국 여행지 탑 5 클릭해서 제목 1 스타일을 주세요. 아까 스타일 배웠으니까 홈 탭에 스타일 찾아가지고 홈 탭에 스타일 갤러리에서 제목 1 스타일을 클릭하면 이게 단락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목 스타일들은 그냥 찍어놓고 그 단락에 클릭만 해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홈 탭에서. 그 다음에 또 서울에는 제목 2 스타일을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 밑에 또 서울 단락이 있죠. 서울 단락을 클릭하시고 또 제목 2 스타일도 주세요. 제목 2를 주고 또 서울 아래 단락 그 위치에 바로 위치 단락이네요. 이 위치 여기는 또 제목 3 스타일도 주세요. 제목 1, 2, 3 스타일들이요. 목차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는 제목 1을 주고 여기에는 제목 2를 주고 여기에는 제목 3를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제목 단락 스타일들이 다 들어갔으면요. 이 내용들은 목차로 다 들어올 겁니다. 어,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자동 목차 툴을 이용하여 목차를 만드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문서의 제일 위에가 지금 비어 있었죠? 첫 페이지가. 첫 페이지에 가보세요. 맨 위에. 컨트롤 홈 눌러서 가도 괜찮고. 컨트롤 홈 키를 눌러서 네, 처음으로 오셔서 여기에는 목차를 넣는 거라서 참조 탭에 있습니다. 참조 탭에 여기 목차 그룹에서 목차에 와가지고 현재 목차에 자동 목차 툴을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조 탭에 있습니다. 참조. 참조 탭에 목차에 자동 목차 2 그냥 바로 클릭하면은 들어갑니까? 제목 1, 2, 3 스타일들이 이렇게 메뉴에 목차로 등록이 됐습니까? 네, 뭐가 엄청 많네요. 그죠? 네. 제목 1, 2, 3 스타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자동 목차 2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140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목차가 장식형 서식으로 제목 이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목 3까지 나오니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목차가. 그래서 제목 2 수준까지만 목차로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장식형 서식으로 하겠다는 말도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목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험에도 목차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목차를 찍어 놓고 하시면 돼요. 네, 목차는 문서의 제일 처음 아니면 제일 끝에 있죠, 보통. 그래서 목차를 클릭해 놓고, 참조 탭에 다시 목차에 와서요. 참조의 목차에 사용자 지정 목차를 클릭합니다. 거기서 서식은 뭘로 한다고요? 현재 목차에 사용자 지정 목차로 하는데 서식은 장식형이고요. 수준은 2수준까지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3수준까지 돼 있죠? 이걸 2수준까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장식형 서식의 2수준까지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네, 바꾸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그죠? 3수준들이 다 녹차에서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네, 저처럼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가 이 이후에도 뭔가 새롭게 목차를 추가하고 싶으면 제목 1이나 제목 2 스타일을 등록시킨 다음에 목차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목차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이 설명 단락을, 문화 및 역사 단락을 만약에 지금 문화 및 역사 단락이 제목 3 스타일인데 문화 및 역사를 제목 2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페이지에서요. 시키지 않았지만 이 페이지에서 이 중간쯤에 있는 문화 및 역사 단락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 2 스타일을 주면은 방금 우리가 제목 2로 바꿨잖아요. 방금 제목 2로 바꿨기 때문에 목차에는 당연히 안 나올 텐데 목차에는 이게 안 나올 텐데 여기 목차에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차를 위에 가서 목차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목차 업데이트를 눌러서 목차 전체 업데이트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 문화미 역사 단락이 그 목차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업데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스타일을 주고 나서. 지금 보기 싫으니까 실행 취소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요. 네.
어, 그다음 141페이지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1페이지는 7페이지에 로마 이탈리아의 제목 투 스타일을 또 로마 이탈리아 아래 단락 위치와 설명이 각각 제목 3 스타일을 적용하고 추가한 목차 내용이 표시되도록 목차 업데이트를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7페이지로 가보시죠. 또 페이지가 헷갈리고 그러면 이 페이지 어저께도 제가 여기 밑에 상태 표시줄에 페이지 번호는 항상 나오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상태 표시줄에 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고 다시 페이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창을 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페이지 창을 다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 단락이 있어요. 7페이지. 로마 이탈리아 단락을 클릭하고 제목 투 스타일. 그리고 위치하고 설명에 각각 제목 3 스타일. 위치 선택해서 제목 3. 또 설명에도 제목 3.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용한 후 당연히 이게 방금 스타일을 줬기 때문에 목차에는 안 나오겠죠. 로마, 이탈리아 이게 목차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으로 가서 컨트롤 홈 키 눌러서 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홈 눌러서 맨 처음으로 이제 맨 처음으로 와서 목차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목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업데이트를 눌러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해야지 내용이 들어오겠죠. 페이지 번호만 뭐 페이지 넘겨가지고 페이지 번호만 바뀌었으면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우리는 추가했잖아요, 목차를. 목차 전체 업데이트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로마, 이탈리아도 추가가 됐네요. 참고로 목차 업데이트 할 때는 F9번을 눌러도 똑같습니다. 목차를 찍어놓고 F9번을 눌러도 필드 업데이트, 목차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143페이지로 와보시고요. 143페이지의 색인 기능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 방금 목차는 제목 1, 2, 3 스타일들이, 제목 스타일들이 몇 페이지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색인 같은 경우는 특정 단어가 어떤 주제나 키워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뭐 특정 항목, 특정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런 것을 표시하는 목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블록 지정해서 색인으로 추가하고 또 그 색인 항목을 목차로 또 만들어주고 그런 색인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로 가보시죠. 144페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에 서울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서울이라는 텍스트가 있죠. 블록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참조 탭에서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를 클릭합니다.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항목 표시를 누르면 주항목으로 표시할 건지, 부항목으로 표시할 건지, 그리고 그냥 여기만 표시할 건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있는 서울, 모든 서울들을 다 표시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모스 시험은 잡혀있는 주항목이면 주항목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 부항목으로 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주항목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표시를 할까, 모두 표시를 할까,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페이지의 서울이 아니라 문서에 있는 모든 서울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면 모두 표시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서울, 뭐, 뭐 첫 번째 발견되는 서울,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표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만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서울들은
표시가 나면, 3페이지에 있는 서울에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서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표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모두 표시하면 다른 서울들이 다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서울들이. 표시를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럼 XE 서울, 인덱스, 색인 영어로 인덱스니까 인덱스 엔트리 등록됐다. 그럼 필드 코드가 생기죠. 닫기. 그럼 XE 뭐뭐 이렇게 등록된 것들이요. 나중에 그 색인으로 다, 네, 지금 XE 서울도 있고, XE 제주도도 있고 이러네요. 이거 제주도나 부산은 우리가 등록한 건 아니고요. 미리 등록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그 서울이 지금 색인 항목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계속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핵인 제목 아래에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춰 현대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으로 오세요. 컨트롤 N드로 오면 되겠네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컨트롤 N드로 오고, 그리고 여기 색인 제목 아래에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춰서 현대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참조 탭에 색인 그룹에 또 색인 삽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목 표시한 것들에 대해서 색인으로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서식은 현대형 서식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맞춤도 체크해 주세요.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춰라. 이런 말도 나왔으니까요. 체크하고. 뭐 단계수를 한 개로 해라 할 때도 있거든요, 시험에. 단을 두 개로 보통 색인을 이렇게 12개로 해서 넣어주는데 그 단을 그냥 한 개로 해라 할 때도 있어요. 단을 없애라. 네, 그러면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식과 오른쪽 맞춤 확인. 이제 확인 누르면 아까 XE 뭐뭐 등록되어 있던 그 코드로 등록되어 있던 것들이 다 색인 목록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까 여러분이 서울을 등록하셨잖아요. 그 서울도 이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작성된 거죠. 그 다음 146페이지로 가봅니다. 문서의 맨 마지막 단락, 이탈리아 텍스트에 삽입된 색인 항목을 삭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맨 마지막에 혹시 이탈리아 있어요? 이탈리아? 맨 마지막 지금 색인 목록 바로 위에 이탈리아 엑스이 뭐뭐 요거를 지우란 소리입니다. 여기를 블록 지정을 하시고요. 이건 글자를 지우면 안 됩니다. 색인 색인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이 XE, 로마, 이탈리아 이 색인 코드, 항목 코드를, 필드 코드를 삭제를 하세요. 블록 지정을, 이렇게 살짝만 드래그해도 블록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딜리트로 삭제하고, 그리고 밑에 가서 뭐 할까요? 밑에 가서, 색인에 가서 업데이트를 또 할 겁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필드 업데이트를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지워졌습니까? 로마가 지어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드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그럼 그 로마, 이탈리아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146페이지, 147페이지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어떤 색인 목록을 제거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드를 지워야 됩니다. 코드를 지우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제거가 되는 거죠. 지금 147페이지까지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147페이지 적응 문제는 어, 그냥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다 쓰이는 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만들고 또